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정재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나흘에 걸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개념의 두 주제를 가지고 계속 준비해 주신 우리 충북정책개발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달 조금 더 전에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그날 좌장을 맡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요. 마침 센터 쪽에서 저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제목을 받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달아주셔가지고 실제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뭐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좀 달라 많이 요청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오늘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세 분의 발제자께서 굉장히 훌륭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저희 지역의 이야기 또 저희들이 했던 것들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펜토에서 만든 제 아바타입니다. 저랑 많이 다르죠. 근데 대학 입학했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양복 입고 입학식을 안 하지만 제가 입학할 때는 양복을 입고 또 집에서 사주신 구두를 신고 또 양복도 기성복을 한 것이 아니고 양복점에 가서 맞췄어요. 그때 기성복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입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머리숱도 많고 아마 그때는 더 날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펜토에서 처음 아바타를 만들 때 조금 재밌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아바타를 만들어 볼까 해서 머리숱도 좀 적게 하고 조금 배도 나온 걸 아바타를 만들었더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만들어 봤던 아바타고요. 또 보시는 것들처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바뀌게 됐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들처럼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이 ICT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XR, 그다음에 DNA 관련된 데이터, 네트워크, AI 관련된 사업, 또 그리고 제가 있는 융합본부 안에는 VR, AR 제작 거점 센터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지원 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분야 쪽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접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충북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종합하고 연계하는 R&D 지원 사업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저희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아마 같이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안 가고? 보시다시피 제가 상황이 좀 급한데. 갑시다. 쉿. 미안.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내일 또 만날래요? 나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 영상이 조금 튀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VR이라든지 AR 관련된 자료 영상들이 많은데 굳이 이 영상을 튼 가장 이유는 심장 박동수를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가상현실이라는 거, 또 오늘 설명드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있고,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이게 되네라고 바뀔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요, 한마디로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마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신대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또 신대륙이 발견되고 바로 그 신대륙을 개발한다고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있는 것들처럼.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것들이 변하고 그것들이 완성된 모습들이 이제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편의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를 이끌어갔던 다양한 변화들의 영화들을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가 접속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굳이 연도를 적어놓은 이유는 한번 연도를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접속이라는 영화는 1997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처럼 PC통신이라는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도 컴퓨터를 286 컴퓨터를 처음 사가지고 졸업 논문을 당시에 컴퓨터로 워드로 쳐서 제출한 2명의 학생 중에 1명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컴퓨터라는 것이 아직 일상 안 됐고 PC통신이 일상 안 됐던 상태에서 접속이라는 영화가 옛날에는 펜팔로 연결되던 것들이 이런 랜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영화고요. 거기서 나왔던 대사처럼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처럼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999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영상도 충격적이었고 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영화의 핵심인 두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당시에 이곳에다가 유선을 연결하면은 가상공간, 내가 있는 새로운 매트릭스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의 삶이라든지 생활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또 하나는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해서 네가 뭐를 선택하겠니? 지금 현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겠니?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영화를 평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상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것을 촬영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이미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고요. 또 색다른 관점의 세계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세계가 있다는 관점들을 보여준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이때 이 영화의 핵심은 아바타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전쟁에서 척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기계 안에서 들어가면은 자기와 똑같이 되어 있는 이 아바타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현실로 할 수 없는데 이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바타라는 게 있구나. 내가 또 상상으로 저런 아바타들을 조정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죠.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 즉 나비족이라는 족속과 같이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아닌 아바타가 그들과 소통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아바타라는 개념들이 이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소개됐던 영화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처럼 HMD를 쓰고 가상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아바타가 내가 아닌 형태의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17년에 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생각이 나면 이때까지만 해도 AR이 뭔지 잘 몰랐어요. 즉 증강현실이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증강현실 속에서의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죽기도 하고, 또 증강현실을 통해서 나오는 게임이 내가 그 게임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 게임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영화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변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에서 주제하는 것들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발전해온 것들, 즉 AR, VR, 그 다음에 MR, XR,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단순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충북에서 갖고 있는 특히 주력 사업들 또는 특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또는 조금 더 다시 앞으로 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트윈이나 XR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된 설명에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들이 2019년에 VR, AR 제작 거점 센터를 당시 과기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말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개소식이었었습니다. 당시에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만 해도 2020년 초만 해도 VR, AR이 굉장히 생소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체험을 하고 장비들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XR로 가고 메타버스로 변화가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VR, AR 기술이 어디까지 접목이 가능하냐 해서 첫 번째가 가장 많았던 게 게임이었습니다. 몰입도가 훨씬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VR, AR이 있다. 특히 VR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VR 체험센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의림지를 탐험하는, 아니면은 월악산을 탐험하는, 아니면 속리산을 탐험하는 그런 영상들을 HMD를 쓰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포켓몬고처럼 VR, AR 같은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접목이 됐던 게 교육이에요.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을 통해서 학생들이 합숙도구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그렇지만 의료 분야 쪽에 이 VR과 AR이 접목돼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산업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분야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가상현실 속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운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광고 분야 쪽에서는 이제 스포츠 분야 쪽에서 VR, HMD를 쓰고 스포츠 경기, 야구 경기나 뭐 농구 경기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실험적인 그런 중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쇼핑, 부동산, 백화점이었는데요. 이때 당시는 이게 될까? 가상공간 속에서 뭘 사지라는 정도, 체험하는 정도였었지 이것이 경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앞에서도 강의하신 분들이 하셨겠지만 이제까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장비를 소개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완전히 몰입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체험관 같은 데 가시면 HMD라는 도구를 쓰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전혀 외부랑은 차단된 형태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스페인의 어느 지역에 내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보면은 거기에서 기사가 나와서 내가 그런 캐릭터들을 잡거나 이기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것들이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산업 분야 쪽에서는 게임은 VR, 산업 분야 쪽에서는 이 AR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글라스를 쓰면은 제품에 대한 설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혼합현실이라는 MR입니다. 그래서 VR과 AR이 겹쳐져 있는 형태의 것들을 MR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주 잠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VR, AR 센터를 아까 2020년도에 1월 초에 1월 말에 개관을 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MR이라는 게 이때더라.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죄송하지만 제 쇼핑백 좀 잠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까지 보셨던 그 AR 글라스라는 거는 제가 쓴 안경 정도의 수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MR, XR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은 HMD 앞을 가리는 것에 있는 가상현실도 나오고 그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는 증강현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방 관련된 연구소에서도 임대를 해갈 정도로 가장 첨단의 장비입니다.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현실에 대해서 나왔다가 바로 나오게 된 게 이 XR입니다. 확장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R, AR이 합쳐져 있는 거를 떠나서 새로운 형태의 보다 실감 있는 그런 영상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XR 기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XR 기술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때 당시에 접목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기획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들처럼 전달의 방법이나 대상, 그 다음에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 구체화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게임을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었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무엇을 설명한다거나 기능을 이해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했었고, MR 같은 경우는 아주 잠깐 그 두 개들이 연속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켰었고, 지금은 이제 XR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HMD라는 제가 HMD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들처럼 이거는 C 크루즈라고 해서 앞이 전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걸 쓰면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게임을 한다거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안에 타고 있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은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은 이 기계도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갑자기 쓰는 것처럼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내 귀 속으로는 계속 그거에 대한 영상들, 차가 달리는 속도감을 하면은 훨씬 더 가상 공간 속에서의 내가 체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XR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것처럼 훨씬 더 그 세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도 AR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이어지고 또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만지면 아 이런 촉감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같이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시장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세계처럼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가상의 하나의 공간적 개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XR 콘텐츠하고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가라는 건데 여기가 가장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몰입가나 상호작용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연결이 되는데 메타버스는 현실감이라는 새로운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보긴 그래요.
제펜토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메타버스다? 그거랑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그거는 게임처럼 내 캐릭터가 그냥 평면적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레디 플레이 원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느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리고 더 앞으로 간다라면 매트릭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원에 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으면 마치 안타까운 것처럼. 레디 플레이 원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현실 세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처럼 섞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중점적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가상 경제라는 것. 그러니까 가상 경제를 떠나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공간적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술적인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산업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연결을 해줬는데요. 90년대 이전에는 오프라인입니다. 그냥 컴퓨터만 사용하는 수준에서 90년대 이후에 이제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적용이 됐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뭐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면은 사진이 천천히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밑에서부터 아주 그 화면이 만들어지는, 아주 천천히 사진 한 장이 뜨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이 사진이라는 그래픽을 전송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들을 컴퓨터에서 다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내 화면에 띄워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의 인터넷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5G 기술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옮기고 또 그래픽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컴퓨터가 비디오라든지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카드를 또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됐고요. 보시는 것들처럼 거기에 202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XR, 기존에 있는 영상 기술과 더불어서 데이터나 네트워크라든지 AI 기술들이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처럼 공유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키워드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접근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시스템에서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비전 피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류센터에 가시면 목에 걸고 있는 바코드 인식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가 있으면 그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구냐 하고 물류가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R 글라스를 쓰고서 인식을 하면 글라스에 있는 센서가 바코드를 읽고 어디로 가라고 여기다 문자를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코드 인식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양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인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계를 고치러 왔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몰라서 다음날 전문가를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든지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데, 현장에서 AR 글라스를 통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또는 어떻게 고치라라는 명령과 지시, 또는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게 돼요. 그럼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처럼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할 때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가리키는 어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XR과 관련된 기술, 또 VR과 AR과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접목이 됩니다. 또 점검이나 검사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의 달인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예전에 한국 도자기 나왔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안에 모양을 이렇게 그 도자기 안에 무늬를 하는데, 그 무늬가 잘못 삐딱하게 새겨진 것들을 막 지나가는 도자기에서 찾는 달인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AR 글라스를 쓰면은 훨씬 더 쉽게, 아니면 훨씬 더 상세한 부분까지도 거기서 나는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VR이라든지 AR, XR이 접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근데 이거는 지금 각각의 하나씩 띄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증강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교육 분야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라이프로깅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소통, 연결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세계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러한 HMD를 쓰고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요. 미러월드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다른 쪽에 하나 구현해 놓는 그런 기술이라고 거울을 보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까 의료가 있었는데요. 제가 3D 스캐닝이나 뭐 예를 들어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해서 저랑 똑같은 형태의 신체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건강 관리를 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기능들이 현실에서 가상세계하고 교차하고 결합, 수렴되는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초월과 또 다른 세상이라는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아바타로 참가하여 새로운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현실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구상들을 되어 있고 지금 형태도 많은 부분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들처럼 메타버스는 게임으로만 운송되던 것들을 현실 세계 보다 많은 다양한 분야 속에 접목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올 8월, 9월에 메타버스를 가지고 그 뉴욕에 저희들의 거점 사무실을 만드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오래 걸린 시간이 메타버스 내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시간보다 아바타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재욱이가 참여를 한다. 또 A라는 기업 대표님이 참여한다면 그분들 사진을 그것과 관련된 그 기업에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은 비슷하게 캐릭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났냐면은 제펜토나 다른 데 있는 아바타보다 구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 이따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바타랑은 너랑 똑같은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린 것처럼 네가 만들고 싶은 또는 아니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도 상관없고 또 그것이 더 재밌을 수 있다. 메타버스 속에서 너는 곰이 될 수도 있고 너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너는 거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술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이제 지자체랑 일을 하다 보면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플랫폼 안에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를 담고 또는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이미지들을 거기다 남길 것인가가 중요하지 실제로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5G라든지 클라우드, 최근에 또 6G까지 나왔죠. 그래서 보다 빠른 것들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VR, AR 장비라든지 그것들, 내가 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교환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상경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NFT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상경제를 할 수 있는 화폐들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찌와 관련된 기업이고 또 최근에 나이키도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도 이런 가상 공간의 게임들은 많았는데 현실에서 그것들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펜토에서 아바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머리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신발도 없었어요. 런닝하고 팬티만 하얗게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옷을 입혀야 되는데 가보니까 옷들도 뭐 500, 300 해가지고 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옷도 화려하고 구두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고 안경도 멋진 것들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들이 하나하나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물론 포인트로 점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바타들을 만드는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걸로 바꿨다라는 것은 또 요즘에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컨설팅 회사도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형태, 초월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의 트렌드라든지 그것들이 얼마만큼 고공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펀슈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한다고 하는데요. 열광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우리보다는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했다, 뭐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제펜토에 들어가가지고 그 앱을 깔고 거기서 아바타를 만들기까지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깔아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언제 하나 별로 호기심이 안 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호기심이 가졌다면 앱을 깔고 바로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금방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이런 분야의 확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전망인데요. 뭐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특히 보시는 것들처럼 의료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라이브 이벤트 순으로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의료기기를 처음 할 때 저한테 의료기기 이런 거다라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쪽 의료 분야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XR 분야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온라인 놀이터, 그 다음에 경제 활동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에 대한 확산 경로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B2B에서 B2G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물건을 사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양복의 윗도리를 하나 산다고 칩시다. 메타 공간에 사면서 이것과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형태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옷의 이미지들을 제 몸에다가 제 아바타에다 입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미지들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바타 입혀보고 내가 맞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들 또는 어떤 물건을 사면서도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산업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분들 같으면 내가 색조 화장품을 하나 사요. 그럼 색깔과 그거에 대한 펄이라든지 이미지들이 또 똑같이 메타버스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내 영상 안에다가 내가 화장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색깔의 립스틱도 발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술 요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술 요소들을 보면 그냥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 CPU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D 엔진까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또 VR, AR에 관련된 표준화된 형태의 지표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기존의 VR, AR 기술뿐만이 아니고 ICT 기술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집약체다. 다시 역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것들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ICT라든지 VR, AR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구동 장비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처럼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굉장히 작은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만 해도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 형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밥통을 하나씩 갖고 다닌다고. 전기 밥통하고 값이 비슷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오고 나서는 거의 이제 냉장고를 하나씩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노트북을 처음 샀을 때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경차 값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 값이 더 비쌀 거예요 라고 했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기 와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HMD라고 하는 것들, 뭐 오큘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 쇼핑해 보니까 40만 원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기의 값이 30만 원까지 떨어지면 집집마다 이거 한 대씩 놓을 거다. 그리고 그걸 보고 영상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스포츠를 같이 즐길 거다라고 했는데 4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주제일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들처럼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입력 장치예요, 여러분들. 이 HMD를 눈에 쓰고 이거를 막 휘두르면 이게 저쪽에 있는 센서들이 이것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내가 뭐를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가상 공간 안에서는 체험만 하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클릭하듯이 각각의 것들을 클릭을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탄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아도 이걸로 변속하고, 뭐 자동차의 가속도 이걸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입력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입력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일반 손을 가지고 키보드를 치는 거 정도, 그러면은 센서가 그거를 입력해서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 또는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것들을 입력하는 이런 입력 도구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하면 입력 도구가 출력 도구가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술을 하거나 해부 실험을 해요. 그러면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해부를 하고 그 메스를 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거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들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익히기가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글라스 장갑을 끼고 그런 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스가 내가 쥐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그 살을 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실감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작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나사를 돌리는데 그 나사를 어느 정도 강도로 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 훨씬 더 쉽게 인식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입력 장치들에 대한 도구들,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애틀이나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타버스라는 공간적 개념보다는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HMD 같은 경우가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가의 지금 A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XR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AR과 VR을 동시에 같이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의 가격들이 훨씬 낮아지면서 보다 많이 사람들이 VR이라든지 AR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가정용 VR 디스플레이는 저도 최근에 이제 청주대학에서 저희들 XR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벽면
삼면이 다 LED로 장착되어 있든지 뭐 OLED든지 해가지고 영상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 있다면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굳이 내가 뭐 어떤 영상이라든지 HMD라든지 글라스를 쓰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구현할 거라는 거고, 그분 말씀은 우리가 집집마다 거실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그 뭐죠, 창문, 거실 창문만한 LED 브라운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브라운관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으면 그 디스플레이 안에 내가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영화 촬영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닥이라든지 천장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 한 면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LED로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곳에서 직접 촬영을 한답니다. 그럼 편집이 별로 필요 없이 훨씬 더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이런 HMD라든지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LG라든지 이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는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광학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광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육성을 한다라면은 보다 의미 있는 형태의 발전들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촉각 디바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 아바타가 남자 아바타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 그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들을 만지는 촉감을 느끼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자켓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 수가 없는데 이 주인공이 경주에서 이기나요? 거기서 포인트를 많이 따가지고 그 자켓을 사요. 그리고 이 장갑이 느끼는 촉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에서 보다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의 촉감에 대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산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첨단 부품 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들이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냈던 휴먼 로봇도 결국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은 군인들이 로봇에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들이 조종을 하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처럼. 이제 그런 사람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뒤에서 누군가 정재욱하고 부르면 제가 뒤돌아보지요. 근데 그게 뒤에서 부르는지를 어찌게 알겠습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 앞에서 부르는 거. 근데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옆에서 부르는지 뒤에서 부르는지를. 근데 지금 그런 음향 기술이 이미 발전했대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그 사무실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이 그 스테레오 헤드폰을 만한 걸 사갖고 오셔가지고 꽂아가지고 끼워주셨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왔다 갔다 왔다 해서. 근데 우리 귀에 있는 이 귀 골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들리는 소리, 뒤에서 들리는 소리, 앞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체감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이미 스피커 하나를 가지고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를 알 수 있게끔까지 나타내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인 내가 저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만 들리는 스피커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런 기술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가상 후각입니다. 그래서 냄새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숲에 들어갔다면 숲의 상쾌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은 오물이 있는 지역에 들어갔다. 그럼 그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인공 후각, 가상 후각을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재밌는 게 고체 형태로 그 후각을 맡으면 냄새가 계속 쌓인대요. 그래서 냄새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시체 썩는 내처럼 하수구 냄새가 모든 냄새가 섞여서 하수구 냄새가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데 지금은 인공 후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치킨을 내 아바타가 먹으면 내가 치킨 향을 맡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훨씬 더 현실감이 나겠죠. 그 다음에 가상 미각,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내가 그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상세계 속에서 훨씬 더 내가 느낄 수 있는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감각들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고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화면 중에서 그 매트릭스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이 뒤에다 선을 연결하면 내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면은 내 머리에다가 칩 하나를 연결하면은 모든 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선을 연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것들처럼 블루투스로 내 머리에 칩을 하나 심으면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칩이 내 모든 감각들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까? 근데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으로 육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으네요. 계속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영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360도로 그 주인공이 총알을 피한다거나 여자 주인공이 발차기라는 모습을 막 둘러서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찍을 때 여기에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수백 대의 카메라가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그거를 블루스크린 안에서 막 찍는 것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360도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이 공간을 이 카메라 하나로 그대로 스캔을 다 뜰 수가 있어요. 3D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VR로. 그러니까 수백 대의 카메라가 하던 것들을 이 자그마한 카메라 가지고 이게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성능이 낮은 360도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과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 같은 것도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고가이긴 하지만 작고 효과성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장비들을 구축하고 아주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360도 카메라만 가지시면은 3D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고 쉽게 그것들을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구현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고 이미 그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앞서서 강의하신 분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NFT라는 것이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게 화면이 빠졌네요. NFT가 연결이 됐습니다. NFT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DRM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저작권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물건을 주고 받거나 내가 만든 디자인들을 사고 팔거나 내가 만든 의료를 아바타에게 팔거나 또 그것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 실제로 지난번에 여기 정책개발센터에서 한 것 중에 한 분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또 연결하셨던 분들도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이런 형태의 거래 수단의 토큰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각각의 플랫폼에서 상호 운영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코인.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에서 또는 제펜토에서 각각에서 자기가 산 것들을 이쪽에서 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래 기준에서의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니까 또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 공간 안에 새로운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 NFT라는 어떤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보시면은 이제 그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형태의 업체들인데 저도 뭐 들어가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각각에 보시면은 기존의 게임 안에서 들어가 있는 특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예술 작품들,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NFT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아바타들에 대한 모습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NFT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단순한 XR보다 메타버스라는 세계 속에서는 가상 경제라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가상 경제가 더 발전하면 아마 현실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도 미치면서 같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5가지 이슈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게임을 넘어서 경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상세계 VR, AR 그러면 아예 단순히 게임, 체험 이런 것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메타버스 기기의 확대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은 거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기술들,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센서를 만드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이따 디지털 트윈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에 하는 그런 센서를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또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휴면의 성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 이거는 또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뭐 조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IP와 협력하는 메타버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IP 사업자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큰 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FT와 결합하는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가상경제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주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여기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인한 미래사회의 전환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겁니다. 메타버스 변화의 폭이 깊어 향후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대할 것이다. 뭐 두 학자들이 뭐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으면 잘 안 봅니다. 핸드폰 그 충전기 선이 짧아서도 그렇지만 그냥 그걸 다시 뽑았다 끼웠다 하기가 귀찮아서. 근데 일상적일 때는 핸드폰을 자주 보게 되지요. 또 오는 메시지들을 봐야 되고, 또 그걸 하루 종일 또 끼고 사는 젊은 세대들도 있고, 그런 것들처럼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점점 더 그것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몰입돼 가지고 활동할, 아까 말씀드린 현실감이나 몰입감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거라는 거고요.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데, 최근에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업군보다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 모델들도 분명히 구현이 될 거고,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쇼핑이 나왔을 때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거 어떻게 돈을 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서로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카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우려고 문제이지, 이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아마 메타버스 세계에서 판매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런칭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이 점점 커질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괴리지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내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느꼈던 것들이 가상 공간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감을 못 느끼기면 여러 가지 뭐 범죄도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도. 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별로 보잘것도 없고, 나는 직업도 없고,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각보다 키도 작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현실하고 나타나는 그런 괴리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뭐 국가 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플랫폼에서나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어젠가요? 어제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둘째 날 발표하신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그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나눠주고 대신에 그 입주하는 동안 얼마 동안에 무료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들처럼 단순히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형태의 클릭을 해갖고 내 정보를 주고 내가 댓글을 다는 정도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과연 통제가 되고 보안 유지될 거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해 요소 관련 법제도 마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여기 정책센터의 세미나에서도 뭐 아바타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성희롱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발전도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뭐 지금 선풀운동을 하듯이 그런 운동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우려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만큼 아마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아마 자성 노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충북이 가지고 있는 전략 산업 안에서 바이오헬스라든지 수송기계 소재 부품, 지능형 IT 부품 산업, 또 에너지, 또 태양광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생명과 태양의 땅 할 때 그 태양을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제가 이제 태양광 중장기 발전 계획을 뭐 도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충북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은 전국 어디보다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에 메카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당시 바이오가 충북에서 뭐지? 식품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하면 충북이고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지명도가 높아졌던 것들처럼 여기다가 슬래시 치고 메타버스라고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 그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충분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치료법이라든지 의료 XR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 같은 것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또 오송에 있는 국제기관들과 그것이 연결이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IT 부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부품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첨단 부품 산업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면은 지금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서 또는 산업적인 곳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송기계나 소재 부품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XR과 또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 안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건데요. 제조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지? 의료 또는 문화관광 또는 자동차, 농업 분야에까지도 이런 기술들 앞에 말씀드려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 기술들을 설명드렸잖아요. VR, AR, MR, XR 이런 기술들 그것들을 또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미러월드 같은 이제 그런 세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뷰티 산업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최근에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양복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장님하고 대표하고 또 VR을 구현하는 대표님, 그러니까 VR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서 협업을 해서 실제로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개발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최근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디자인과 이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겠어요?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끌어다가 어떻게 저한테 입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 옷을 사면 이 옷의 그런 이미지까지, 그런 기능까지 가상 공간 속에서 입어볼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같이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옷에 한쪽 팔을 띄었으면 좋겠다.
그럼 디자인할 때부터 띄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 저한테 배송될 때 한쪽 팔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뷰티 관련된 거랑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들처럼 퍼펙트 콜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걸 인터넷 기사로 찾아보니 뭐 화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구현을 하고 있고, 액세서리라든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얼굴에다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운영이 돼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카메라마다 내 피부를 찍는 색깔이 다 다르고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것 때문에 구현이 안 될 거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쉽게 구현이 될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색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상에 올려야 될 겁니다. 왜? 고객들이 거기에서 내가 화장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색조인지 나한테 맞는 립스틱인지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색조 같은 경우는 많이 구현을 못해요. 백인이나 흑인이라든지 또는 저쪽에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이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적 여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현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저도 앱을 하나 깔았는데 그 앱을 까니까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디자인들을 내가 조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쇼핑과 마케팅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뒤에 이제 농업 얘기가 나오는데, 마케팅하고 연결되면은 아까 미각 센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각 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사과를 한 입 꽉 깨물면은 그 사과의 맛이 입에서 느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사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 콘텐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제 생각에는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얼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진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은 이제 뭐 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주사액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지금은 가상 세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효과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뭐 서울대 의대 예라든지 서울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훈련이라든지 또는 해부학이라든지 그 인체 구조들을 설명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각에 대한 디바이스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실제로 메스로 그 수술 부위를 자른다거나 수술을 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이 XR 관련된 보고서를 쓸 때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일부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 정도는 이런 것들을 가상이라기보다는 원거리에서 했다라는 것, 또 그 시술 로봇을 통해서 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입니다. 실제로 AR 글라스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모형으로 굉장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엔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엔진 안에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달고 그 엔진과 똑같은 형태의 엔진을 컴퓨터상에 아니면 가상 공간 안에 구현을 하고,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다른 쪽에서 원격으로 제어한다거나 그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고가의 반도체 장비 안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계가 반도체 장비 안에 그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면 공정 전체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센서들이 미리 그 장비의 고장 여부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틀린다든지 새로운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걸 통해서 미리 고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은 이미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체 공정에 확대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똑같은 형태의 쌍둥이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더 앞서 나가면 제어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그걸 제어할 수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발표하신 분이 가스안전공사인데 어디서 가스 화재가 났는데 가스 밸브를 잠궈야 돼요. 화재 현장에서. 근데 그걸 내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해가지고 가스 밸브를 잠글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은 이제 접목하려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영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작년에 이제 충북도 신성장 동력과랑 같이는 건물 하나를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제안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 도청 건물 안에 지금도 CCTV가 있는데 그 CCTV하고 보다 많은 센서를 달고 화재 경보기를 달고 그걸 통해서 건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해서 외부에서 원격적으로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관리하고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는 기업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건물 안을 3D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드론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 건물 전체의 외형을 3D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다양한 센서들을 제작하고 부착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센서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총괄하는 그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줄 수 있는 5G를 갈 수 있는 통신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그 디지털 트윈 기술 제안서를 하나 쓰는데 저희까지 6개의 기관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트윈이라는 한 단어지만은 그 안에는 그렇게 많은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못해서 당시 실내에 3D 모델링을 하는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공장이나 공정들을 디지털 트윈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ICT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기업을 육성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콘텐츠는 지금도 이제 AI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몰입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다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다라는 그런 단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했다라는데 교육보다는 다양한 졸업식이나 행사들을 한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출범식을 하면서 강의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도 충북대 학생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 콘텐츠는 어제 강의하신 강사분이 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 분야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사이드로 많이 나왔어요. 사이클에 센서를 달고 앞에 HMD를 쓴다거나 앞에 모니터를 두고 내가 거기서 막 자전거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구르는 그 압력이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똑같이 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우리가 게임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바타들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 다 몰려있을 필요가 없고, 또 무슨 도로 경기하다가 막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대가 뭉쳐 넘어지는 이런 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운동하기가 귀찮고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든데 이런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HMD를 쓰고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보다 많은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 지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닌텐도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충북에는 진천에 선수촌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촌에 선수들이 하고 있는 준비 운동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 안에서 같이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예요. 이게 가능할까라는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송아지에 투자를 하신대요. 그래서 목장에 송아지를 살 때 자기 투자금을 주고 송아지를 사면 그 송아지가 커지어서 소값이, 한우값이 오르면은 거기서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다. 그래서 그런 투자도 있구나 그러는데, 인대는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소를 키울 수도 있어요. 충주에 있는 과수원에 나무를 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비료를 주고 내가 뭐 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온 그 과일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앱을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키운 사과나무에서 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팜이 만들어지면은 그 스마트 팜하면서 내가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거기서 물을 주고 거기서 상추를 기계가 따고 또는 방울토마토를 기계가 따고 그것들을 나에게 배송해 준다. 그런 개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VR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R 제작 거점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비들을 구축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살 수 없는 개인 창업자라든지 기업들이 우리 장비를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AR이라든지 VR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고 그런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게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안에서 같이 그것들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센터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이제 지역민들도 오창에 있는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그날 뭐 주말에는 하지 않지만 낮에 시간 나실 때 자녀들 손 붙들고 오시면 그런 게임이라든지 VR, AR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와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 뭐라 그러죠?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타보는데 진짜 비명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내 귀 뒤로 그 휙휙 지나가는 바람 소리 실제로 덜컥덜컥 하는 것들을 의자에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걸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영상만 만드냐 아니고 그 의자가 움직이는 율동, 그 소리까지 전부 다 하나가 일체가 돼서 만든답니다. 바람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각도 거기서 느낄 수가 있고 아까 청각처럼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구현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로 내가 그런 것들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가능한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고요. 또 VR, AR 제작 장비실이 있는데 고가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었는데요. 한 2년 동안 고가의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놓고 있는 고가의 그 컴퓨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들을 여기서 편집한다거나 실제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교육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42종 141대의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가장 장비 활용률이 높은 센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이 쓰는 장비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그 장비 하나면은 매트릭스 영화를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구축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 장비의 임대료가 제로입니다. 저도 재밌는 게 여기 와서 이 사업을 받아와서 봤더니 장비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비를 갖고 와도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장비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원했던 지원 사업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정도인가 싶은데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IT 부품 비즈니스를 위한 비대면 미팅 플랫폼 개발인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비대면 플랫폼이라는 게 없었어요. 19년 2020년 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다양한 형태 비대면 회의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이걸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활성화라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 벽화거리라든지 수압성 삼정거리를 이렇게 이제 가상 공간 안에 구현하는 것 또는 제조 설비를 관제하고 실시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웹 RTCC 기반을 해서 양방향으로 VR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공부는 그냥 이렇게 블루 스크린 앞에다든지 이렇게 칠판에서 그냥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행을 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이건 이제 19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이제 실증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회의장 안에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이런 가상의 물건들이라든지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당시에 19년에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고가가 돼가지고 이걸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지금 이제 상용화해서 하고 계십니다. 2020년에 했던 것들은 이제 반도체 공정은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을 뽑아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반도체 공정을 저희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 HMD를 쓰고 아까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이런 장치들을 들고 반도체 패널을 올린다든지 장비를 구현한다든지 스위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신입사원 교육에 훨씬 더 쓸 수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학생들한테 이걸 통해서 실제로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교육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공정을 AR로 통해서 안내해주고 또 그것을 쌍방향으로 저쪽에서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는 걸 똑같이 보고 야 그게 아니고 이쪽 거야
왼쪽으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이런 것들도 같이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발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집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바타 영화를 찍었고 그거를 다시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자꾸 단축되는 것들처럼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출범식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마 최초로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뉴욕에 있는 그 당시 뉴욕의 변리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변호사분이죠. 변호사분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뉴욕으로 ICT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옛날 같았으면은 뭐 도에 뭐 지사님이나 국장님 모시고 저희 또 뭐 원장님이나 또 기업 대표들하고 해가지고 쭉 해서 한 15명, 6명 가서 개소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공간에서 구현을 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아바타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컴퓨터 노트북을 임대를 해서 그 아바타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제 지금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고출력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은 핸드폰으로도 그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운영이 됐었고 당시 재밌었던 거는 다들 저도 놀랬던 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거울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제 모습을 보려면 그 거울 앞에 서야지 제 모습이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 아바타는 제가 그걸 운영하는 동안에 제 아바타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분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신 여기 한 20분 되시는 분들이 각각의 1인칭 시점에서 전부 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계신 분들은 이쪽에서 볼 거고 저쪽 끝에 보면 이쪽에 그것들을 그 공간 안에서 다 구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주 충격적이었고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은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아바타가. 본인이 둘러보니까. 왜? 그 공간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도 있었고 학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스타트가 되네요. 예, 이런 공간들을 당시에 만들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편집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구성이 됐고 저희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사업들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룹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와 관련된 굉장히 산업적인 기술적인 것들이 공동으로 같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기관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하겠다라는 연구반 구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원구반 중에 이제 하나였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떤 콘텐츠 중심으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할 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요소 기술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글라스라든지 HMD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요소 기술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 뭐를 만든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그런 쪽에만 하는데 그것들이 가능한 거고. 아까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거기에 전지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 얘기로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충전해? 혹시 알아요? 내 눈에서 나오고 있는 눈물에서 전력을 얻어가지고 할지, 아니면 사람의 신체에는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니까 그걸 가지고 전력이 될지, 어떤 사회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 뒤에 구멍 뚫어가지고 선을 연결한다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 준비하다 보니까 브루투스로 하면 되지 뭘 굳이 선을 연결을 해? 왜냐하면 이 HMD도 고가의 HMD는 이 뒤에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고해상도의 그 자료를 받아서 영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도 필요하고 블루투스로 오고 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상 처리하고 저장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지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이 산업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이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셨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자산들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그것들을 또 산업화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전문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또는 창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이라든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기술자라기보다는 또 그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콘텐츠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안에 가장 많았던 게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노래를 작곡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지털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 또는 가상 공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충청북도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업과 어떻게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요소 기술들 또는 각각에 있는 부분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강점들을 잘 활용한다라면은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되는 것들처럼 그 옆에 슬래시 긋고 메타버스라고 치면은 충북에서 이런 기술들을 또 이런 광학 기술들, 이런 비전 기술들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또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또 생명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의 바이오 분야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XR 기술들을 접목하고 태양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관제하고 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산업적인 접근들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도 무슨 강의를 했을지 모르게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충북연구원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